세계의 유명한 병기들을 둘러다보면 별명을 가진 무기들이 많습니다. 지상을 폭격하는 모습이 마치 연기를 뿜으며 돌진하는 멧돼지 같다 하여 워트호그라고 불리는 A-10, 시속이 70km를 넘기에 달리는 모습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플라잉 탱크라 불리는 T-80. 헌데 기동하는 모습이나 생김새를 보고 지어진 별명 말고 공포와 원한의 대상으로 여겨 만들어진 별명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무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요. 중동에서 적들을 학살하는 모습이 마치 악마와도 같다 하여 사탄의 마차라 불리던 무기, 소련의 공격핵이 Mi-24입니다. 헬리콥터가 전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전쟁부터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헬기 활용을 보았던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신들도 저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죠. 근접 항공 지원뿐만 아니라 물자 수송 등에 있어 항공기보다 간편한 헬기의 잠재력을 본 겁니다. 그렇게 헬기 개발을 시작한 소련에게 베트남 전쟁과 미국은 또다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베트남은 정글과 험악한 산악지대로 싸움이 벌어지는 전선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지형 지물을 활용한 게릴라들의 기습으로 예측 불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죠. 이로 인해서 미군은 특정 거점들을 장악하며 싸우는 대신 헬기들로 필요한 병력들을 전투에 투입했다가 퇴역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헬리본이요. 당시 소련의 항공우주 엔지니어였던 미하일 밀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군의 헬리본을 보며 소련에도 이러한 헬기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평소 병력 수송 임무와 화력 지원이 동시에 가능한 날아다니는 장갑차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미하일 밀에게 미국의 헬리본은 따라가야 할 이정표와도 같았죠. 하지만 소련에서 미하일 밀의 헬기 철학관을 거부해왔습니다. 소련 정부는 헬기를 그저 병력 수송의 울타리 안에서만 필요하다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미하일 밀은 포기하지 않고 수송용 헬기에 무기를 장착하는 계획을 주장했으며 마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운용한 화력 지원 헬기 건십과 코브라가 활약하기 시작하면서 안드레이 크레츠코 국방 제1차가 원수를 설득하게 됩니다. 생존성과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Mi-24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Mi-24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바로 단단한 장갑과 강력한 엔진 그리고 병력 수송 공간에 있었습니다. 12.7mm에도 뚫리지 않으며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보호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단단했냐면 M113 병력 수송 장갑차가 전면에서 12.7mm까지 막아냈었는데 파생형인 Mi-24 델타형의 경우 조종석이 티타늄 방판으로 덮여서 37mm 탄까지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장갑차인 거죠. 다만 과도한 장갑으로 기체 중량이 늘어난 단점이 있기는 했어요. 또 두터운 장갑과 압도적인 화력 지원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진 헬기이기에 엔진 또한 고출력이었는데요. 크기 때문에 느릴 것 같지만 슈퍼링스가 기록을 깨기 전인 80년대 최고 시속 360km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고속 공격 헬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TV3 117 터본 엔진 2기를 사용했었는데 엔진 최대 출력이 2200마력이나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고출력 엔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장갑과 중화기 무장으로 인해 무게가 8500kg에서 12000kg이나 달했고 공격 헬기 특유의 날렵한 기동성을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을 유선형으로 설계하여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줄였고 스키드 방식 대신 안으로 수납이 가능한 랜딩결을 택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항력을 줄이기 위한 설계였던 거죠. 유선형으로 설계된 특이한 모습으로 악어와 같다 하여 크로코다일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답니다. 이 커다란 크기의 헬기에 고출력 엔진은 막강한 화력을 가능케 하였는데 분당 4000발에서 4500발 사격이 가능한 12.7mm 고정식 기관포 AT2 또는 AT6의 대전차 미사일 이외에도 160mm S16, 210mm S24 로켓, 125kg에서 250kg의 항공폭탄, 사거리가 4km 남짓인 전투기용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나 맨페지도 장비 가능하여 공대공 전투도 가능케 했습니다. 공격 헬기임에도 Mi-24 헬기는 병력 수송 공간이 존재했는데 평균 10여 명의 보병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 재밌는 일화들이 있는데요. 소련 아프간 전쟁 때 아프가니스탄의 고산지대에서는 공기 밀도가 낮다 보니 헬리콥터의 출력이 다른 곳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Mi-24 조종사들이 병력 탑승칸의 방탄판을 떼서 무게를 줄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Mi-24에 타던 병사들은 자기네만 살라 하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쓴다며 불만을 표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시당초 크기와 무게가 무거워 엔진 출력에 예민한데 낮은 공기 밀도로 더욱더 출력이 약해지니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활용한 이륙 착륙을 하기도 했답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Mi-24가 병력 수송 역할도 하지만 일시당초 공격 헬기이기에 합제한 무장이 어마무시했는데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착륙하기 전 그 일대를 무장한 화기들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일쑤였습니다. 하여 착륙 전 일대를 박살낼 때 헬기 안에 탑승했던 병력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동요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병력들은 Mi-24가 아닌 수송 전용 헬기인 Mi-17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후에 Mi-24에는 병력 수송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여 Mi-17 수송 헬기를 호위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되는데요. 병력 탑승 공간에 내부 탑재형 연료나 추가 탄약을 실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Mi-24는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Mi-24의 로켓을 이용한 광역 공격은 지상군을 실질적으로 제압하는 효과 이외에도 사기를 크게 꺾는데 한몫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나게 쏟아붓고 재보급받으러 기지로 가다가 지상군의 지원 요청을 받고 탄약이 떨어진 상태로 아프간 저항군 머리 위에 등장하자 적들이 줄줄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초기에 아프간 저항군은 제대로 된 대공 화기도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장갑으로 둘둘 싸맨 단단한 Mi-24 공격 헬기가 내려와 기관포와 로켓포, 클러스터 폭탄 등을 투하하면 아무리 저항해도 헬기가 추락을 안하고 자기들만 죽어나가니 저항군들에겐 지옥에서 온 무기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Mi-24는 사탄의 마차라고 불려졌죠. 헌데 미국의 개입 이후에는 일방적인 전투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소련의 평창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에게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 소련군은 아프간 전쟁 중 333대의 헬리콥터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 비율은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군과도 같았다 합니다. 이로 인해 소련은 Mi-24 운용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한 대가 고고도에서 정찰하고 나머지는 저고도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저항군과 7km에서 8km 떨어진 곳에서 정찰기가 적을 발견하면 1500 이상 거리에서 적을 공격하여 섬멸하였습니다. Mi-24는 상당한 중장갑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에 스팅어 미사일이 한두 대쯤 맞아도 추락하지 않고 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반군을 우습게 본 소련군은 플레어나 적외선 교란기를 탑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군의 지원으로 반군이 스팅어를 보유하면서 상황이 변하자 Mi-24 꽁무니에 화염 방사기를 부착해서 교란했다고 합니다. 후에 플레어나 적외선 교란기가 보급되어 장착한 후에도 기체가 너무 뜨겁게 달궈져 스팅어가 플레어를 무시하고 Mi-24에 직접 달려들기도 했고요. 아프간 전쟁 이외에도 Mi-24는 수많은 전쟁에 사용되어졌는데요. 체첸 전쟁에서 지면 밀착 비행을 통해 갑작스럽게 습격하여 체첸 반군을 쓸어담았고 조지아 전쟁에서는 붕괴된 조지아군의 대공 능력으로 자기 안팎마냥 돌아다니며 전차들의 뚜껑을 따고 다녔다고 합니다. Mi-24 활약은 2022년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2022년 4월 1일 우크라이나군은 야간에 Mi-24 부대를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의 유리 저장 시설을 저공 침투시켜 10만 배럴 규모의 유리 저장고를 성공적으로 파괴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벨고로드 시민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Mi-24 두 대가 일정한 거리에 3, 4층 건물들 지붕에 초저공으로 비행해 들어와 로켓탄을 퍼붓고 신속히 이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헬기 전력의 전문성과 Mi-24의 우수성을 보여줬던 사례였던 거죠. 두터운 장갑을 바탕으로 막강을 화력을 퍼붓는 하늘의 전차라 불리던 Mi-24 오늘 어떠셨나요? 평소 지상 병기들만 알려드리다 처음으로 공중 병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재미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더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